네, 여러분들 앞으로는 매일 일일 일제로서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한 10분씩으로 해갖고 미리 예습 문제형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사이트를 이제 조만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교재가 583페이지 보면 행제의 효력 중에서 구속력은 나중에 할 것이고 공정력과 구속구 효력 또는 공정력과 성결 문제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공정력에 대해서는 보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구속구 효력 해도 되고 공정력과 성결 문제 하면 되는데 586페이지 보면 공정력과 성결 문제 이게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공정력과 성결 문제 이거를 깊숙이 다루지 말고 이제 답을 골 정도만 필요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일단 볼까요? 자, 공정력은 일단 공정력은 바로 행정의 효력이죠. 그래서 행정의 효력 중에는 바로 적법한 행정청의 행위는 법에 적법한 구속력이 생긴다는 것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공정이 뭐냐? 그래서 행정의 효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속력, 공정력, 그 다음에 존속력 중에서 형식적 확정력인 불가정력과 실질적 확정력인 불가변력, 그 다음에 자력 집행력이 있는데 이 공정력은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공정력은 언제 생기느냐? 원칙. 그래서 모든 행정행위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중요하죠. 다만 단 해야 되고 다만 행정위가 하자가 커서 무효인 행정이 있어요. 무효일 때 무효인 행정일 때 즉 행정의 하자가 법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자일 때 무효일 경우는 효력이 없는 거니까 이때는 행정의 효력이 없으니까 행정의 효력의 일례인 공정력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는 공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무효가 아닌 그 밖에 흠결, 하자가 있을 때는 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권한 있는 기관에서 그래서 권한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 취소할 때까지 유효성이 통용됩니다. 유효성 통용된다. 이 말은 통용력이 인정된다. 적법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자를 전제로 다투는 거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 아니라 설령 무효가 아닌 이상은 취소 사유가 될 때는 권한에서 취소할 때까지는 통용력, 유효성이 추정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볼까요? 권한 있는 기관은 어디냐? 바로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행정청이죠. 또는 이렇게 있었죠. 쟁송도 있죠. 쟁송. 쟁송기관. 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이라든가 또는 소송에서 취소 소송에서 바로 확정 판결 받으면 바로 공정력의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공정력을 인정해 주는가요? 공정력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말이죠. 어떤 법적인 레걸 마인드보다 이해하시면 돼. 만약에 행정행위, 법 아래서 구체적인 법집행행위로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국민들이 이거 위법하다라고 쟁송제기하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제기하면 효력이 없다면 공권력 마비되죠. 그래서 인정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즉 권력 분립 차원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 알아야 돼. 그럼 행정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법부입니까? 입법부입니까? 행정부입니까? 행정청만, 행정부가 하는 것이 바로 행정행위죠. 행정처분. 그래서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공정력이 있다는 거 꼭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럼 공정력의 개념을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번에 선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결 문제 중요하죠? 이걸 알아셔야지만 이제 판례 같은 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이거 올릴 때 바로 PPT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돌려서 볼 수도 있게끔 PPT를 해주겠습니다. 써주면 쓰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초점을 잃어버려요. 자, 선결 문제만은 뭐냐? 이것만 아시면 돼. 공정력에 대해서는 그러면 행정법원에서는, 행정부는 법원에서는 당연히 권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청이라든가 쟁송기관에서는 당연히 공정력의 문제를 다룰 수 있죠. 권한 있는 기관이니까. 그런데 선결 문제에 생각하는 바, 수사법원이 만약에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일 때 걔는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즉 행정청이 아니고 감독청 행정청이 아니고 쟁송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걔들은 민사법원에서, 수사법원에서 또는 형사법원에 계류 중일 때 이런 것을 본안 판결로서 걔네가 행정의 효력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건 선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왜? 행정청의 권력불상 행정청의 행위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걸 일명 구속력적 효력이래. 그래서 구속력적 효력은 행정청의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설령 하자가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했으니까 권력불상 행정청인 거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이 행정청이라든가 처분하는 행정청, 그 다음에 쟁송기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법원에서 거기서 취소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 민사법원이라든가 또는 형사법원에서 이 공정력에 대해서 이걸 자기들이 판단한다면 권력 분립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결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잠깐 볼까? 선결 문제는 먼저 어떤 결정하는 기관에서 했을 때가 있는데, 행정청이라든가 또는 행정법원이라든가 여기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선결 문제가 어디냐? 수사법원이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자, 효력 유무하고 그 다음 위법성, 그 다음에 이게 민사법원 물어 올리자. 민사법원, 그 다음에 형사법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눠니까 예를 들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자, 효력 유무는 행정 행위의 효력 유무를 따진 거니까 어때요? 행정의 효력은 누구만 권한했습니까? 행정의 효력에 대해서 취소 같은 결정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행정처분한 행정청에 했습니다. 또는 행정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유무는 민사법원에 만약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개시했다. 청구권.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자, 운전면허는 일단 행정행위로서 이게 면허증이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효력을 다투는 거죠. 행정의 효력. 행정의 효력. 이 효력을 다툴 때는 행정의 효력을 다투는 겁니다. 무슨 효력? 행정행위 효력이죠. 이걸 잘 알아야 돼. 행정행위 효력은 누구만 있습니까? 권한이 행정청 내지 행정쟁송기관에서만 있어. 그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행정 판결을 못해. 행정의 효력을 권력불상. 이게 중요한 거야.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바로 선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효력 유무는 자로도 선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위법성 문제는 선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효력 유무는 행정적인 권력불상 행정청의 행거이기 때문에 효력 유무에 대해서 선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서는 바로 선결 문제, 권한에 대해서 어떤 결정 나올 때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면 위법성은 행정의 효력을 다투는 겁니까? 법이 위반한 거를 다투는 겁니까? 법을 위반한 거냐? 지금 공정력은 행정의 효력이다. 행정의 효력. 공정력은 행정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선결 문제는 행정의 효력을 다투지만 생기는 거지. 위법성은 사법부는 법을 해석해서 선언할 수 있는 기관이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위법성에 대해서는 선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뭐가 있냐? 국가배상청구권. 그럼 먼저 밑에부터 해보자. 자, 민사법에다가 손해배상은 판례가 민사법으로 보잖아. 민사사건으로, 민사소송. 그렇죠? 학설은 국가배상법에 의한다지만 바로 판례는 돈 문제를 사건으로 봐갖고 민사소송 체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행정행위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어디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에다가 배상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사법원에서는 국가배상 청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위법하다? 그럼 손해배상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선결 문제가 아닙니다. 선결 문제는 행정의 효력에 대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부당이득 받아 청구권 어때요? 행정행위 부당이득은 뭡니까? 공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겁니다. 이득을 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복함. 자, 과세관청이 가령 동작 세무서장이 아니면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신림동 여기 관악 세무서장이 과세관청이 갑에게 만약에 1,000만을 부과해야 되는데 뭘로? 0이 더 붙었고 1억을 부과시켰다.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에이, 넘어가 1억. 우리말 쓰자. 그래서 1,000만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게 동그라미 잘못 들어갖고 1억을 했어. 1억. 그럼 범성 원인 없이 지나치게 이거 부과받은 거죠. 그래서 갑에 이익을 손해를 끼친 거죠. 그러면 이건 과세관청이 갑에게 바로 세금 납부한 것은 뭡니까? 행정처분입니까? 행정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이죠. 다 행정이죠. 조세법률상 세법에 의해서 부과한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중대고 명백하자냐? 무효면 다 이제 무효. 선결 문제도 잘 봐. 선결 문제가 행정의 효력 다투는 것인데 이게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거니까 무효는 선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취소일 경우만 행정의 효력은 권한인가에서 취소할 때까지 민사법원과
그 다음에 형사법에서 판단 못하고 예외적으로 무효일 때는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 거니까 바로 무효에 대해서는 민사법원과 그 다음에 형사법에서 무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무효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결 문제는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바로 선결 문제 생기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세원칙이 이제 부과했을 때 이게 이제 내용이 갖고 있을 때 X관 차이 있어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아닙니다. 이건 취소사유죠. 만약에 A가 아니라 B에게 부과했다. A에게 부과해야 되는데 이때는 바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사법원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판결할 수 없어요. 선결 문제 나올 때까지 어디서? 권한있는 기간 다. 권한있는 기간. 그래서 취소 심판이라든가 취소 소송으로 취소되는 순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인정해 주는 것이지 민사법원에서 취소 사유다 하면서 이것을 취소시킨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면허운전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면허운전이냐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무면허운전이냐? 그 무면허는 효력이 있냐? 면허증이니까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효력에 대해서 지금 다투는 겁니다. 그럼 행정행위 효력은 선결 문제가 있죠. 그럼 누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까? 선결 문제. 지방경찰청의 면허증이 효력이 있다 없다 도로교통법 판단해야죠. 다만 무효는 원칙은 안 되지만 다만 무효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나이가 13살, 15살이다. 그럼 나이가 안 되잖아요. 무효죠. 중대하고 명백하자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무효일 경우에는 선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있을 때 선결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만? 효력에 있어서 다 효력. 행정의 효력이 공정력은 행정의 효력이기 때문에 효력에 대해서는 선결 문제가 생기는데 어때만? 취소사일 때만. 따라서 취소사일 때는 권한인계에서 취소할 때까지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 다음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 없는 거기 때문에 행정의 효력이 없잖아요. 공정력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는 바로 민사법이든 형사법이든 무효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 됐나? 됐죠. 다음은 위법성에 대해서는 선결 문제가 생긴다는 데서는 안 되겠다. 왜? 행정의 효력이 나오는 게 공정력입니다. 그럼 행정의 효력을 다투는 겁니까? 위법성을 다투는 겁니까? 위법성을 다투는 거니까 위법성에 대해서는 바로 민사법이든 형사법이든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에다가 여기 볼까? 시정명령 위반죄. 가령 시정명령 할 수 있습니다. 야, 당신 그 불법 거축물이니까 시정명령 철거해. 뭐 이렇게 했다 치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행 안 하면 돼. 기간이 도과했으면. 그럼 위반한 거죠. 그럼 경과됐으면 시정명령 위반죄도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건 행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과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공정력. 공정력은 행정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거고요. 위법성은 행정의 효력과 관계없는 위법, 법을 위반한 자 이거이기 때문에 민사법이든 바로 형사법이든 바로 위법성에 대해서는 선결 문제가 없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 뭐만 판단할 수 있냐? 자, 선결 문제는 바로 효력 의무 다툴 때. 그래서 효력상 부당이득 받아 청구되는 뭐에 대해 그 과세처분의 효력이 무효일 때는 무효는 판단할 수 있어. 또는 과세처분이 권한인계에서 취소할 때까지는 판단 못하는 거야. 무효만 판단하고 원칙은 선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사법원과 그 다음에 형사법원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됐죠? 그럼 어디서 판단해야 돼? 권한있는 기관, 좋죠. 행정청이라든가 또는 쟁송기관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 끝났죠? 이게 공정력과 선결 문제입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입증 문제입니다. 입증 문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교과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과서 586페이지 볼까요? 586페이지 보면 주법. 공정력 또는 구속구조 효력이라면 뭐냐? 구속구조 효력은 어때요? 행정이 처분한 것. 누가 한 겁니까? 법 아래서. 행정위는 행정청이 한 거죠. 그럼 행정청이 한 것을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하지 말아야 됩니까? 존중해야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위를 존중해서 구속구조 효력이 있다. 구속당한다 이게야. 어디가? 권한기관에서 할 때까지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서는 그 행정인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할 때까지 구속구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정 나올 때까지 선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볼까? 1번 민사소송 볼까? 행정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무효는 선결 문제가 생기 안 생겨? 안 생긴다. 무효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행정위가 무효인 경우 민사법원에서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됐나? 끝났고요. 2번 보겠습니다. 즉 행정위가 무효인 경우는 공정력도 없어. 그 말은 뭐야? 구속구조 효력이 없어. 그 말은 뭐야?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구속구조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구성적 요건을 존중하라. 이 구속구조 효력이 없다는 거야. 무효는. 무효니까. 그래서 약간 말을 어렵게 쓴 거죠. 구속구조 효력. 알았나? 그럼 행정청이 한 조치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구성조건적 효력이 지속당하지 않는다. 무효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속구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무효는 행정처분의 한 행위가 존중받을 필요가 없죠. 무효는. 공정력이 없으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지금 효력 싸움이잖아. 공정력에 대해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도 무효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취소는 성립의지에 있다. 끝났죠. 취소는 민사법이든 형사법이든 다 있다는 거 아시면 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책을 이렇게 깊숙이 안 쓰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어.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좋다는 거다. 이거 놔두고 간부생들 다 좋으니까 놔두고 유역집과 객관식 문제 나올 때는 간단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에브리 테스트 맨날 해갖고 요 정도 해가지고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볼까요? 행정위를 취소하는 경우 성격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끝나는 거야. 기억. 행정위를 취소하는 경우는 법원과 그 다음에 처무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감독청도 할 수 있어. 권한이니까. 따라서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권한기관에서만 하는 것이지 민사법원과 그 다음에 행사법원은 권한기관이 아니죠. 왜? 권력분립상 걔들이 개입하는데 존중해줘야 돼. 행정 측의 효력을. 그래서 따라서 위법한 과세처분은 부가처분은 민사법원의 구속력이 있죠. 구속구조 효력, 구속력구조 효력도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당이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디서 있을 때까지 권한인결에서 이게 취소다. 이럴 때까지는 부당이든 반환 청구권 해주면 안 됩니다.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런데 위법성을 볼까? 위법성은 행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도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논리죠. 법원은 법을 해석해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3번 볼까? 민사법원은 행정위를 취소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므로 행정위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다만 위법성, 민사법원은 법원으로서 법에 대한 해석 적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왜냐면 행정의 효력은 공정력은 행정의 효력 다툴 때 여기 봐 칠판 봐봐. 효력 유무를 다툴 때만 선결 문제가 있지 위법성은 어느 법원이든 위법성은 선결 문제 없이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건도 마찬가지야. 형사법이든 어렵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58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형사소송에서 선결 문제 1번 행정의 효력. 행정의 효력은 뭐야? 공정력이죠.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형사법원에서는 선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닌 이상 형사법원에서 이게 취소사유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까? 위법성은 행정의 효력과 관계없기 때문에 선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즉 기억 형사법원이 행정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력. 이 말은 뭐라? 일명 구성요구조 효력이라 앞으로 해봐. 구성요구조 효력. 한따라 공정력, 구성요구조 효력. 이 말은 구성요구조 효력이라는 말은 공정력과 같은 말인데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바로 결정 나올 때까지 구성요구조 효력이 있다 이게 거기 따르란 말이야.
그런데 위법성은 구속구조 효력, 공정력과 관계없잖아. 효력을 다투는 거야 이거 위법성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바로 형사법원에서는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시정명령 위반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니은 볼까? 답안. 형사법원은 행정의 위법성은 확인할 수는 있다. 위법성을 할 수 있어. 효력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정이가 취소다 이렇게 못해. 무효는 확인할 수 있지만 무효는 누구라도. 근데 행정이가 취소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법성은 판단할 수 있다.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판례를 많이 집었지만 한번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